안녕하세요.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왜 그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했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현재 가톨릭은 그 뿌리가 이집트의 태양신 바알 숭배와 그리고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 당시의 세미라미스가 여신으로 변신돼 가지고 그것이 결합된 상태의 그런 어떤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여지껏 앞에 종교적인 설명을 드린 것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결론은 현재 가톨릭은 나치즘 전체주의와도 친했던 그런 종교죠. 이것은 이미 밝혀졌고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의 신자 헌금이 다 로마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티칸 은행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이 힘은 남미의 가톨릭에도 영향을 미치고 멕시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종교의 힘이라기보다는 세계화를 위한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수이트가 이제 유명하죠. 왜냐하면 드루킹이 언급한 것이 바로 제수이트였고 한국 제수이트는 문재인과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그렇게 김경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원래 제수이트라는 것은 가톨릭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배타당했던 그런 그 가톨릭 내에 있는 어떤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 교황도 남미에서 온 제수이트파죠. 굉장한 이중성을 갖기 쉽고요. 또 교활한 그 면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수이트는 중국에서 가톨릭이 유교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 랜드를 제가 왜 강조를 해서 한번 다뤘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톨릭이 유교를 인정했고 그 중국이 현재 그 유교를 가지고 로서 중국 문화를 퍼뜨린 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맨 처음에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전체주의적인 사회와 그리고 그 유교의 문화적인 면을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중국이 왜 그렇게 유교를 중시하겠어요? 바로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 현재는 세계화 세력인 제수이트이 중심이 돼서 이 전체주의적인 세계화와 그를 위한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중국의 그 남중국해의 그 지배권을 인정하겠다. 그 110만 다오 뭐 이런 식의 지금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 백신 또 코로나 이것을 통해서 세계 통제화 세력이 중국 중심 세계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문재인은 빌 게이츠와 친하고 빌 게이츠는 중국과 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통제화하려는 이 세력은 인구 축소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어요. 인구가 축소되려면 그 전 세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살기 더 힘들게 만들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 비단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를 보면요, 진짜 앞길이 뭐라 그러나요? 그냥 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들 부동산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또 그 다주택자가 많아요. 즉 부자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더민주당 쪽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부자당의 문제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그래 더민주당이 나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지만 통합당, 미통당과 더민주당은 같은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을 서울 고검총장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사사건건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이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에서 그 론스타 코리아의 유회원, 이 사람을 주가 조작 실형 확정시킨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한동훈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둘째로는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또 한동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박근혜 때의 그 국정원 특별활동비 횡령 사건도 철저히 조사를 했고요. 이명박도 구속시킨 사람이기도 해요. 중앙 3차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뿐 아니라 대법원장 구속이라든가 김앤장 압수수색 그런 것을 했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도 중앙 3차장으로 반부패 부장이었다 그래요. 뭐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뭐 각종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검찰력이 한국에서 무너지면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집권을 해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 부패 비리고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중적인 더민주당이나 친미적인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이 두 정당이 지금 국회에 들어서게 된 것은 부정선거 전자투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둘 사이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미통당은 더민주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부자당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미통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정의당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때문에 미통당에서 진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더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둘 다 세계화 추진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3 세력으로서 이렇게 투표 부정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뭐 박근혜를 풀어줘라라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또 현재 전체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친중 세력, 문재인 정부는 뭐 이렇게 해서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가 볼 때 제3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력 구성이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전자투표 반대하는 세력이면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뭐 이것이 이재명을 지지하던 세력이다 해서 쳐내리면 그만큼 협소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이 대권을 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개신교 세력으로 협소해진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개신교 세력만으로는 제3 세력이 키워질 수 없어요.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파 세력이 중심이 돼서 과거 회기가 돼서 뭐 박근혜를 풀어줘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때 또 해먹은 것이 또 많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세력 확정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기도 어렵죠. 때문에 과거 회기 세력이 되어서는 또 안 되죠. 물론 중요한 세력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명박을 풀어줘라, 박근혜를 풀어줘라만 가지고 제야 세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문재인 세력이 물러나더라도 그 대안 세력이 지금 현재 미통당 중심이 되기 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통당 세력은 세계화 세력일 뿐, 또 대안 세력이 지금 현재 쪼개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삼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는 여시제를 통해서 삼성 중심의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지율 조사 기관과 언론 방송이 문재인 정권 하에 들어간 이상 차기 대권은 다른 세력이 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검찰과의 갈등도 삼성을 보호하자는 뜻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삼성이 잘못을 했으면 벌금으로라도 그것을 물어내게 하고 어떤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 세력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지지율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당했다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설문 구도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우선 정치인 순번에 문재인 사람을 먼저 주고 이재명 8번, 안철수 14번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음 1번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뭐냐, 1번 버튼이기 때문에 실수로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실수를 하기엔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는 완전 조작입니다. 자, 이상입니다.